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감과 통화정책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증시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2천억 원이 넘는 공매도 거래까지 있었는데요. 어제 코스피 시장은 이틀 만에 100포인트가 급락하면서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고 코스닥 시장도 3% 넘게 하락하면서 930선 밑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3%, S&P 500 지수는 0.4%, 나스닥이 0.47%로 기술주가 가장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또 미치 메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국가 디폴트와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서 이 부채 한도 상한을 유예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증시가 장중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또 ADP에 따르면 9월 민간 고용 지표는 56만 8천 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였던 42만 5천 명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하락했고 또 에너지주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 시장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 약세장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이슈 변동성 속에서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개장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목요일장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재원, 최충성, 김성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들 다뤄볼 예정이고요.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로도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시간 소통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주식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로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샵 0082번으로 정재훈이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 외에서도 이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주식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는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크게 하락했는데 특히 이 중소형주 위주의 코스닥 시장이 3% 넘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고요. 어제도 미 증시가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우리 증시가 오늘 또 어떤 흐름 보여줄지 예상이 안 되는 그런 하루인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작전 세워볼까요? 예, 전날 상당히 좀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중소형주들이 좀 많이, 비교적 많이 밀렸습니다. 이제 외부적으로 좀 안 좋은 얘기들도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었고, 그다음에 국내 쪽에서 같은 경우는 신용 쪽에 있어서의 반대 매매, 뭐 이런 부분들이 매물을 좀 불러일으킨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안 좋은 얘기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이제 반전되는 그런 소식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제 얘기가 나왔던 하락을 했었던 주 요인 중에 하나가 미중 정상회담이 불발됐다라는 거, 거기에 따라서 또 미중 무역 분쟁이 또 격화될 수 있다는 그 우려감들이 좀 작용을 했었고, 그게 투자 심리 위축을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들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원유라든가 가스 가격들이 좀 많이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었었는데, 일단 전날 같은 경우 어떤 코멘트로 인해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반등 시도 구간으로 좀 진입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전날 큰 폭으로 좀 밀렸었고 양시장 모두 상당히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선물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반등 시도가 좀 나와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1차적으로 선물 기준은 405포인트 정도를 목표치로 좀 설정을 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5포인트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그 이후에는 412포인트인데요. 1차적으로는 뭐 405포인트 정도 목표치를 좀 설정을 해놓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지수가 밀려 내려오게 되면 이제 낙폭 과대로 좀 진입을 하거든요. 오늘부로 이제 추가적으로 밀리면 낙폭 과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대응은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보유를 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매수 관점으로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낙폭 과대에 있어서 접근은 가장 많이 빠진 종목분들이 반등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순환매가 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도주들이 좀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데, 오늘 만약에 낙폭 과대로 좀 진입을 하게 된다라면 종목군들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190원대에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음봉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한 마디에 있어서의 목표치는 얼추 좀 도달을 해 놓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중기적으로 보더라도 어느 정도 좀 목표치가 도달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좀 더 좋은 모습보다는 수급적으로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 환율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여전히 이 신용 쪽에 있어서 반대 매매가 출회가 될 겁니다. 시초가부터는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반대 매매가 나올 거고, 시간대마다 뭐 CFD 쪽에 있어서의 반대 매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물을 어떻게 소화를 해줄 것이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아마 금융투자 쪽에서 단기적으로 아마 진입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외국인 쪽들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는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에 삼성전자 실적 예비치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실적을 좀 발표하기 때문에 실적주들, 특히나 내년도의 성장을 이어가는 섹터들 중에 주가가 못 오른 기업들, 그리고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로 압축을 해서 좀 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좀 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뭐 대성창투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낙폭과대로 좀 빠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반등은 순차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뭐 대성창투라든가 디덴트, 우리기술투자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러한 종목분들은 단기적으로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SBI 인베스트먼트도 마찬가지로 관련주로 좀 필요가 있겠죠. 이러한 쪽을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국내 쪽에 있어서 10년물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여전히 은행주 쪽이라든가 보험주들 아마 조정을 좀 받게 된다라면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 뭐 현대해상도 박스권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죠. 메리츠화재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우리금융지수도 마찬가지로 크게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금융지수라든가 뭐 하나금융지수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좋을 것 같고, 투자자분들이 적금 듣는 그 은행의 주식을 사는 것도 훨씬 더 좋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관심들을 좀 보게 되면 컨텐츠 쪽에 있어서 엔터주들의 흐름들이 좀 상당히 좋습니다. JYP 엔터도 박스 번역에서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뭐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나와주게 된다면 뭐 42,000원 이하 권역에 접근하는 건 괜찮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골프드 리드 홀딩스예요. 어느 정도 한 차례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기간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박스 권역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수령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이제 방향성을 좀 정해줘야 될 그런 구간에 들어온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고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된다면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10월 7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최근에 달러와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어제도 0.3% 가까이 상승하면서 94달러 선 위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까지 상승하는 가운데 어제는 1,199원대에서 거래 마치면서 이 수급에 대한 압박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에 따라서 코스피 코스닥 하방 더 강력하게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는 보험주와 은행주 등 이 금융주들이 약세장 속에서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이 섹터에 대한 변동성도 유의하셔야겠고요. 오징어 게임의 상승세에 이어서 콘텐츠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자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오늘 전 종목이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0.7% 올라가면서 현재 주가는 71,8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 상승이고요. 현재 96,6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1.5% 가까이 올라가면서 378,500원까지 주가 회복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80만 원 선 회복해주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2%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는 카카오가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급락에는 물론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승세지만 지금 그래도 이런 약세장 속에서 2.2%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11만 5,500원입니다. 삼성 SDI와 현대차, 기아 이 세 가지 종목들도 전부 1%대 상승 보이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삼성 SDI가 1.5% 올라가면서 67만 6천 원으로 가장 큰 폭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오늘 양대지수 강하게 상승 출발합니다. 어제 저가 매수 그리고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반등세가 오늘은 다행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일단 1.13% 상승하면서 2,941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기관이 나홀로 매수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급락했던 코스닥 시장 1.5% 상승 중인데요.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있지만 개인들이 물량을 강하게 받아주면서 지금 코스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93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닥 시총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전부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상위 종목들 정말 많이 하락했는데 저가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큰 폭으로 8% 넘게 급락했던 LNF 오늘 가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4% 가까이 상승하면서 17만 3,100원 지나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2.4% 상승합니다. 주가는 8만 8,3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도 대체적으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에 새롭게 들어온 위메이드 3.8% 상승하면서 지금 주가 10만 원 돌파를 바라보고 있고요. 카카오 개인주도 함께 상승합니다. 2% 넘게 올라가면서 6만 3,9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까지도 헬스케어 따라가면서 2% 급등 중이고요. 어제 CJ E&M이 약세장 속에서도 나홀로 상승 마감 그것도 5%나 넘게 급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면서 현재 1.3%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자 최재원 전문위원이고요. 인사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작은 좀 기분 좋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3% 급락했던 코스닥 시장 지금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시장 회복하려는 신호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반등이 좀 나올까 싶었는데 오늘은 반등에 강하게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개장 상황 짧게 짚어주시고요. 또 시그널들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 오늘 개장 상황은 굉장히 좋죠. 지난밤에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미국 디폴트 뭐가 안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인데 애초에 미국이 디폴트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죠.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이거는 어차피 풀릴 악재였다. 뭐 악재라고 볼 수도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었고 저는 이제 미국의 디폴트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이제 원자재 가격 때문입니다. 원자재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제조기업들이 많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더 안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최재원의 백전백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말을 했었죠. 천연가스 부분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정치권에서 이미 공론화가 돼가지고 정치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 관련주를 필두로 한 원자재 관련주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푸틴이 이제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공급 문제를 천연가스 공급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 부분이 조금 더 세계 증시의 반등에 조금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우리 증시는 좀 강하게 반등을 성공했는데 아마도 이 흐름 이어가서 2946 위에서만 마감을 한다면 코스피가 앞으로도 좀 강한 반등세 상승세 이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개당 상황과 짧은 증시 전망 말씀드렸고요. 종목들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종목은 HK이노엔이라는 종목인데요. HK이노엔은 전문 의약품 사업과 HBMB 사업 등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종목 때문에 어제 안 그래도 안 좋았던 주식시장에 머리 아프셨던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죠. HK이노엔은 미국 제약사 머크의 코로나 치료제 개발 성공 소식에 좀 급등을 했었는데 HK이노엔은 지난 1월 머크와 백신 7종에 대해서 공동 판매 및 유통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나라 관련주 그리고 대장주로 좀 엮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의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안 좋은 시장에도 굉장히 좀 많이 상승하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러다가 어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장중 7%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어제 마이너스 14%로 마감을 했습니다. 물리신 분들도 많을 거고 이 종목 이대로 끝인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일단 좀 차트를 보겠습니다. 어제 음봉에 거래량도 많이 실려서 당장은 엄청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종목은 끝났다고 보기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장 끝났다고 보기에는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일단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은 이제 끝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볼 수가 없고 좀 계속해서 주시를 해봐야 되는 테마겠죠.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는 높은 백신 접종률과 함께 치료제 개발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주시해봐야 되는 테마다. 그리고 차트도 현재 신규 상장주라서 근거가 좀 많이 부족하기는 한데요. 이 부분에서 바닥을 어떻게 다져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크게 내리더라도 55,000원 부근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바닥을 좀 형성해 준다면 다시 한번 큰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 못하고 저점을 다시 한번 깨면서 쭉 내리면 그때는 신규 상장주인 만큼 저점이 어디서 형성될지는 알 수가 없으므로 빠르게 도망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증시도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을 하고 아마도 이제 제가 저번 주 주유소 3부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10월 그리고 11월까지는 시장이 좀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61,000원 부근을 좀 지켜준다면 61,00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고 마감한다면 HK이노엔은 이 자리 61,000원 부근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K이노엔 어제는 좀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었지만 이대로 끝이라기에는 좀 끝이라고 속단하기에는 좀 일러 보이고요. 바닥을 어디서 형성하는지 61,000원일지 아니면 한 번 더 내려서 55,000원 부근일지 바닥을 어디서 형성하는지 볼 때까지는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은 크래프톤인데요. 크래프톤도 많은 분들이 다 아는 그런 종목이죠. 신규 상장주이기도 했었고요. 크래프톤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서비스 업체, PC, 모바일, 콘솔 게임 제작하고 그다음에 국내 퍼블리싱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배틀그라운드를 필두로 테라, 엘리온 등의 글로벌 게임의 IP를 확보하고 서비스 중입니다. 매출 대부분은 해외에서 발생한다고 하네요. 중국의 게임 주제로 처음 상장했을 때부터 이슈가 많았던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도 제가 주유소에서 빠지면 사보기 좋은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신작 게임 뉴스테이트의 흥행 기대감으로 좀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52만 원을 찍고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로서 특별한 호재나 악재는 보이지 않고요. 44만 6천 원 부근에 이제 3중 바닥을 형성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심플하게 봤을 때 44만 6천 원 부근을 지켜준다면 이후로 추가적인 강한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44만 6천 원이 깨지더라도 그 아래 43만 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 번의 상승을 도전해 볼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은 현재 특별한 호재는 없지만 악재도 없고 차트상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으므로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SNS텍이라는 종목이네요. 마지막 종목은 SNS텍이라는 종목이고 블랭크 마스크 제조업체 블랭크 마스크라는 건 반도체 및 LCD, OLED의 노광 공정의 핵심 재료인 포토마스크의 원재료라고 하네요. 주가가 1년간 작년부터 12,000원부터 53,400원까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 꾸준히 조정을 좀 받아오다가 호재 하나가 나오면서 반등을 시작한 모습입니다. SNS텍이 국내 최초 투과율 90% EUV 펠리클 개발 성공에 강세를 보인다고 하는데 최근 메모리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EUV 장비를 도입하려는 곳이 늘면서 EUV 전용 펠리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네요.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고 어렵지만 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 굉장히 큰 호재다라는 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슈입니다. 현재 주가가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이지만 이대로 다시 한번 고점을 노리는 상승으로 갈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고요. 최종적으로는 47,400원을 돌파해야 완전한 상승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전까지는 반등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다만 41,000원, 43,700원 부근까지의 반등은 이어질 것 같으므로 단기적으로 매수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SNS텍 큰 호재와 함께 주가가 반등하는 데는 좀 성공을 했지만 아무리 호재가 커도 차트상에 좀 큰 저항 부근을 하기 전까지는 완전 상승이다. 완전 상승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말씀드렸던 41,000원, 43,700원 부근까지의 좀 반등을 노리는 단기 매수 관점에서는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증시 관련돼서 많은 분들 걱정 많으셨을 것 같은데 아마 하락장이다 이야기 나올 때 저만 계속 바닥 나왔다. 10월, 11월은 장이 좋을 거다. 코스피가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좀 좋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주유소에서도 아마도 화요일, 수요일 정도까지는 바닥을 다지고 좀 강한 반등을 하지 않을까, 강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닥을 조금 무섭게 다진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아무래도 좀 걱정되던 두 가지 악재가 한 번에 해소가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장 오늘 2,946 위에서 마감한다면 한동안은 바닥을 다질 큰 조정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들 매매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짧은 증시 상황이랑 전망 그리고 HK노엔, 크래프톤 그리고 SNS텍까지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시그널 드렸습니다. 최재원이었습니다. 네, 세 가지 주가 전망 시그널들 짚어드렸습니다. 현재 개장한 지 13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에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원준입니다. 시장의 기대를 끌어모았던 종목이죠. 2차 전지 양극재 RHK 소성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원준. 지난달 진행한 일반 공모에서 1,623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증거금으로 13조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시초가는 공모가였던 65,000원보다 한 56.9% 높게 형성이 되면서 102,000원부터 출발했고요. 현재 주가는 109,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일봉이 죄송합니다. 오늘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일봉이 없고요. 자, 원준 6.8% 현재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에이티넘 인베스트입니다. 벤처기업 창업투자 전문 업체, 가상화폐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두나무 관련주 그리고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한 달 만에 6천만 원대로 다시 회복하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가상화폐를 금지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다시 이 가상화폐 시장이 날개를 달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수혜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13%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에이티넘 인베스트 어제도 상승을 한 바가 있는데 어제는 상승분을 좀 많이 반납하고 조금 밑에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양봉 유지해줬고요. 오늘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힘이 좋은데요. 5,300원대에 터치했다가 지금 살짝 내려왔지만 여전히 그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IL 사이언스입니다. 네, 지금 상한가에 도달을 이미 했습니다. 제가 검색을 했을 때는 그 상한가를 아직 달성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정말 빠르게 강한 힘으로 올라왔고요. IL 사이언스가 미래차 시장의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이트로닉스를 인수했다는 소식 때문에 인수 소식에 지금 급등을 한 것으로 보이고, 네, 지금 주가는 5,720원입니다. IL 사이언스가 아이트로닉스의 지분 80%를 이 재무적 투자자와 함께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어제 밝혔고요. 또 증권가에서는 이 인수 계약을 기점으로 이 회사에 대한 본격적인 체질 개선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체크를 했습니다. 네, 일봉 보시죠. 네, 횡보하다가 오늘 정말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 한 15분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상한가 강하게 도달했다는 거는 뭐 내일부터도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횡보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더 강한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9월 초반에 3,730원대 저점부터 5,720원까지, 그리고 증시가 하락할 때도 그 하락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지금 꾸준히 좀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자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역시나 지금도 계속 강하게 올라와 주고 있네요. 코스닥 1.9%, 코스피는 1.2%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의 매수세가 정말 강하게 들어오고 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기대해 볼 만은 하고, 이렇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약세장이 끝나고 반등이 시작된 건지 아니면은 정말 단발적인 저가 매수 반등인지가 궁금한데 오늘 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늘 시장, 오늘 반등을 주고 있지만 기술적인 반등 정도이다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3거래일 연속 오늘 아침까지 이제 말씀을 드려서 금융투자 물량이 대부분입니다. 일단 금융투자 물량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거의 단발성으로 들어오는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빨간색이 보인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하시는 부분들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정말 짧게 포지션을 잡고 짧게 치고 가셔야지, 지금 상황에서 포지션을 조금 길게 잡으시면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정도만 보시는 그런 포지션으로 가시는 건 좀 좋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어제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뭐 미국의 지금 시장이 사실 밀리는 거는 뭐 미국 부채 한도 합의 기대에 대해서 일단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뭐 유럽 증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 부분에 굉장히 좀 의아하다, 좀 포인트를 두시고 좀 시장을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뭐 인플레, 경제 회복 둔화에 대한 우려감에서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이제 유럽 증시가 좀 그렇게 마감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유럽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 인플레, 경제 회복 둔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우려감들은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지금 상승한다는 건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물론 기존의 낙폭이 굉장히 좀 과대돼서 국내 중심만 유독 좀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뭐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좀 그친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 물량은 절대적으로 단기적으로 들어왔다 빠져나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방어적으로 대응하시고 너무 환호성을 지를 때는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도 코스피 보시면은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있어요. 오늘 시장 뭐 이번 주, 내일은 또 금요일이죠. 주말 중에 또 어떤 이슈가 발생할지 모르고, 최근에 이제 북한 관련 이슈가 뭐 하루 다르게 미사일 이런 거 발사되고 항상 이런 부분들은 주말에 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쨌든 뭐 짧게 대응하시는 관점에서는 괜찮지만 포지션을 조금 길게 잡으시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개수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현재 굉장히 조금 가지고 계신 계좌가 좋지 않으실 텐데 지금은 이제 개별 종목의 이슈가 아니고 전반적인 시장의 하락입니다. 일단 저점에서 고점에서 만약에 사신 게 아니라면 주가는 기업의 가치를 찾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시장이고, 사실 시장에서 돈은 잃어버릴 수가 없는 구조예요. 꼭대기에서 너무 높게만 사지 않고 무리하게 매매만 하지 않는다면 다시 이제 원금 정도는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공포감에 빠지지 마시고 차분하게 시장 지켜보자. 내일까지도 그냥 저는
관망 관점을 좀 말씀드리겠고, 길게는 다음 주 초까지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추세 전환의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 사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포지션을 짧게 잡은 좀 괜찮지만 너무 길게 보진 말자라고 결정으로 좀 방어적인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3가지 살펴볼 텐데 처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우리기술투자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박스권 흐름 정도로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뭐 코인 관련해서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 박스권 정도 흐름을 좀 인식하시고 체크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아침에는 이제 관련주들 중에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었고, 지금은 갤럭시 아머인트리가 조금 강하게 대장주를 좀 잘 잡고 있어요. 일단은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눌렸다가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다시 지금 뭐 VI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의 투자들 심리가 좀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짧게 대응하시고, 뭐 코인 관련해서 해결책은 사실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일단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이 되면 굉장히 좀 금리 인상 얘기, 뭐 테이퍼링 이야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부각된다면 오히려 조금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짧게 대응하시고, 작년, 뭐 재작년처럼 올라오는 그런 추세 상승은 지금 당장은 볼 수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코인 관련해서 흐름을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되고, 어쨌든 어제도 이제 참치사나 뭐 가상화폐 관련주들 상승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참치사는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기업의 가치에서는 참치사 굉장히 좋습니다만, 가상화폐로 인해서 등락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기대감으로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보다는 짧게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냥 코인 움직임 따라서 그냥 매매하셨다가 좀 빠져나오고 이런 부분들 좀 보신다면 단기적으로는 좋은 수익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박스권 장세이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을 부딪히면 어느 정도 수익 매도하고 다시 누르면 잡고 이것만 반복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더존비존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뭐 이 종목 같은 기업의 가치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죠. 일단 더존비존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실시간 회계 및 상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뭐 금융 서비스 측면에서 굉장히 조금 좋죠. 이런 부분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세적으로 저도 몇 년 전부터 보던 종목인데 15년도부터 굉장히 좀 추세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상승할 여력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무거워지기도 했고 추세를 확실하게 좀 돌리는 모습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으로 좀 보시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들의 접근이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추세 전환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최근에 9월 달에 나왔습니다. 지금 상승이 나왔다가 살짝 쉬어가고 있는 자리인데, 일단 9만 원에서 9만 5천 원까지 박스권을 조금은 그려갈 수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확실하게 좀 돌려주어야 그 이상 기존에 이제 신고가 달성한 13만 6천 원, 뭐 저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박스권 흐름을 잘 이용을 해서 대응 여부를 좀 검토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동화약품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동화약품 관련돼서는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고 잘 알고 계신 그런 종목일 텐데, 최근에 이제 항바이러스 효과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긍정적인 그런 좀 모멘텀을 받고 재료를 가지고 좀 증락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일단 후시딘 성분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유명한 회사죠. 후시딘 성분과 동일 유래 성분이 뭐 포함된 화장품도 좀 만들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도 진출하고 있다. 확장 다각화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의료기기 관련 사업도 하고 있고, 굉장히 기업 측면에서는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무조건 좀 짧게 대응을 하시고, 지금은 백신보다는 이제 치료제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제 관련주들 좀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추세는 지금 살아있고 탄력도 지금 붙어있고 수급도 어느 정도 붙어있는 상태이나 단발성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 대응이 좀 어려우신다면
접근하시는 건 좀 피하시고, 만약에 접근을 하시더라도 지금 상승이 살짝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살짝 눌렸다가 17,000원, 18,000원 구간에서 살짝 눌릴 때 만약에 자리를 두면은 그 자리에서 좀 접근하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관련주 흐름 잘 체크를 해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과 오늘 세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들 챙겨드렸습니다. 자, 지금은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시에는 단기적으로, 단발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주자 김성현 전문위원 인사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는 상승 탄력이 좀 딸려 조금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1.5%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관이 강하게 매수를 해주는 모습인데 오늘 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전일 미국 증시 흐름을 좀 체킹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제 인플레이션 상승이나 부채 한도 협상보다도 이런 부분에서보다도 앞으로의 어떤 실적 모멘텀이 좀 부각되면서 일단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줬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방향성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상방 흐름 좀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어제자에 좀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았었죠. 아무래도 이 시총상이 이제 대형주들이 좀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제 원달러율의 어떤 상승이 지금 1,190원 선을 좀 돌파를 하면서 좀 환율에 대한 문제로 좀 조정을 좀 크게 받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원달러 환율만 1,185원 선으로 좀 빠져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어떤 순매수 기조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흐름 자체는 어제자의 이제 종가 920포인트, 코스닥 기준으로 920포인트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피 기준으로는 어제자의 2,908포인트, 가끔 10포인트 정도로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 라인 때 이탈 없을 때에는 방향성 일단은 단기적으로 상방으로 계속 보시고요. 이탈되면은 한 차례 더 보수적인 관점에 대응이 좀 유효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될 게 이제 스탁로 반대 매매에 대한 어떤 부분인데 지금 먼저 스탁로 반대 매매들이 저도 어제 몇 분한테는 통화를 했지만은 반대 매매가 터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곤 있는데 참 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시장 흐름 자체는 이런 부분들에서 신용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좀 가볍게 매물벽을 가볍게 하고 상방 흐름 잡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CJ ENM입니다. CJ ENM 엔터주죠. 일단은 제목 자체가 이제 SM을 품고 엔터의 공룡으로 이제 넘어간다. 이런 내용들이 제가 좀 잡아뒀는데, 최근에 이제 언택트 기조가 좀 만연하면서 온라인 공간 활동이 다양한 형태로 지금 발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는 곧 이제 가상현실, 메타버스라는 기존에 없던 세계가 좀 만들어지면서 이제 가상과 현실이 이제 공존 가능한 플랫폼이란 이런 새로운 사업이 창출되고, 그리고 현실 공간의 플랫폼을 또 채워나갈 콘텐츠, 이 콘텐츠의 수요 증가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엔터, 당연히 미디어 이런 사업들도 각 업에 해당되는 콘텐츠 공급뿐만 아니라 이제 또 산업 경계를 넘어서 융복합 형태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점, 그리고 새로운 콘텐츠 형태를 소화할 다양한 플랫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CJ ENM의 경우는 이런 콘텐츠의 다양화와 관련해서 현재 SM의 인수 여부가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SM 인수로 이제 당연하게 이제 크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이 음악 사업 부문의 확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J ENM의 이 음악 사업부는 전체 매출 가운데 이제 10% 미만인데, 여타 미디어나 이제 영화 콘텐츠 이런 사업들에 대비해서 이 기여도가 이 음악 사업부 굉장히 낮은 편이었죠. 이번에 이제 이 SM 인수를 통해서 아이돌 양성이라든가 그 양성이 어떤 흥행 리스크 이런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글로벌 팬덤을 갖춘 다수의 아티스트 그런 IP가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라 좀 보시면 되는데, 좀 이게 인수가 빠르게 추진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CJ ENM의 음악 채널이라든가 또는 기존 레이블과의 어떤 통합, 그리고 공연과 기획 등의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전통적인 채널에서 벗어나서 이제 음악 사업의 시너지를 충분히 본격적으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CJ ENM의 현재 2분기 기준의 어떤 현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은 약 3,500억 수준인데, CJ ENM이 이제 SM 최대주주 인수 주체가 좀 되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자회사 그리고 손자회사 이런 지분 의무 보유율이 좀
중요합니다. 상장사 기준으로는 20%, 비상장사 기준으로는 40%의 조건을 좀 충족을 해야 되는데 CJ E&M이 SM 지분의 20%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는 의미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2022년도 이제 개정 예정인 이 공정거래법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의무 보유 비율이 30%까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CJ E&M 입장에서는 SM을 인수할 경우에는 올해 안으로 딜을 완결하는 것이 가장 용이하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의 주가가 조금씩 지금 꿈틀거리고 있죠. 추가적으로 또 살펴볼 게 이제 티빙의 어떤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티빙 유료 가입자는 전분기 대비해서 약 43%가량 늘었는데 네이버 멤버십 효과에 더해가지고 이제 화제성이 좋은 예능이나 드라마와 같은 오리지널 콘텐츠뿐만 아니라 유로 2020 같은 스포츠 라인업까지 좀 늘리면서 유저풀을 좀 다양하게 확보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네, 공격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콘텐츠 투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중기적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 이제 시작점이라고 판단합니다. 투자를 하실 분들은 큰 청사진을 그리고 길게 좀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최근에 이제 글로벌 방역 상황이 좀 나아지면서 이 항공사의 운항 층수가 좀 더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개별 여행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 역시나 방역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정부가 이제 트래블 버블 협약을 맺는 그런 국가들도 증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싱가포르라든가 태국, 대만 등의 어떤 나라들을 대상으로 해서 협약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항공주의 투자 판단 기준 자체는요, 지금 현재 단기적인 확진자 수의 어떤 늘어나는 것보다 백신 접종의 속도가 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객 실적은 이제 더 이상 나빠지긴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백신 여건을 도입하는 국가가 좀 늘어나면서 항공업종의 리오프닝, 즉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판단으로 모멘텀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대한항공에서 봐야 될 부분은요, 아시아나항공과의 어떤 기업 결합 심사가 9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내 승인을 전제로 이제 합병 로드맵을 구상을 했었는데 이런 계획들이 좀 틀어지고 있고, 공정위에서는 양사 기업 결합에 대한 부분들을 원래 올해 6월 초에서 10월 말로 좀 연장을 한 바가 있죠. 그래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에 원래 1조 5천억 규모의 유상증자에 좀 참여를 해서 지분을 한 64% 인수할 계획이 있는데, 이게 좀 많이 좀 틀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10월 말까지는 조금의 그런 부분들에서 모멘텀 조금은 길어질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이제 대한항공에서 송영도 부지 매각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현금 유입을 좀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 원 이상의 이 대한항공의 현금 창출 여력은 좀 충분하다. 그래서 공정위 승인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에서 아시아나항공과의 어떤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대한항공이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연속적으로 좀 흑자를 기록을 했고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일단은 현재 조정 구간은 시장 조정을 좀 고려를 했을 때 한 29,000원 정도 선을 좀 단기 저점으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35,000원 구간의 이 정고점 상승 구간을 좀 열어두고 있으니까 중기적 모멘텀으로 끌고 가더라도 괜찮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은 이제 상반기 흐름과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제 역기저에 따른 외형 부진은 좀 3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라면 수출의 경우에는 2분기보다 좀 더 나은 규모의 성장률 회복 기조로 좀 들어설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미국과 이제 중국의 판매법인 전환과 관련해서 현재 미국 쪽에서는 법인 설립이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은 11월부터 사업 개시 예정에 있습니다. 기존 UBA 총판 계약권은 올해로 종료되고 채널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대략 내년부터 직접 영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년도 기저 부담이나 원가 부담이 지속되는 판가 인상의 영향은 4분기부터 내년 초까지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좀 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은 뭐 그러나 뭐 최근에 국내 13개 제품에 대해서 가격 인상이라든가 뭐 수출 단가 인상 결정에 따라서 연말에 접어들수록 이 수익성 개선, 이익성 개선은 좀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해외 판매 법인 전환과 또 미량 신공항 투자로 인해 가지고 신부지 투자로 인해서 캐파 증가 등의 장기적 투자 포인트도 형성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뭐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이 삼양식품이 이 하방 추세에 좀 위치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아래로는 제 관점에서는 한 7만 원까지 조정을 받으면은 한 번 더 이 점진적 상승 구간대가 열리지 않겠는가 보고 있고요. 큰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이 제품 가격 인상이라든가 수출 단가 인사 결정에 따라서 장기적 수익성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매출 기대감을 얻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주가 상승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3종목 정도 CJ ENM 그리고 대한항공 그리고 삼양식품을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뭐 2종목 정도가 좀 더 자리는 좋아 보입니다. CJ ENM 같은 경우는 SM의 어떤 인수에 대한 부분들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아시아나항공의 어떤 인수권 이 부분이 가장 유효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종목 다 좋은데 제 관점에서는 제일 좋은 거는 지금 현재는 자리는 CJ ENM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3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들 챙겨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계속해서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고요. 코스닥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순 매수세가 정말 강하게 들어오면서 현재 2%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943선까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반등이 좀 올라와서 어제자의 급락세를 모두 만회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고요. 타사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